반갑습니다. 안녕일입니다. 네, 저는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G.O.D의 길이라는 노래고요. 갑니다. 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Welcome to Dual Skill. 네, 저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걸어왔던 길 중에 자연스러웠던 길과 약간 좀 삐딱하게 부자연스러웠던 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들 원하는 거, 학교에서 뭐 내신 1등, 뭐 수능 1등, 뭐 논술 1등, 막 그런 것만 맹목적으로 계속 쫓아오다 보니까 얼떨결에 대학교에 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상당히 이제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에 오면 뭔가 낭만과 로맨스가 가득할 줄 알았어요. 막 지나가는 여학생들하고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항상 그 여학생들의 관심사는 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 여학생들도 학점 1등, 뭐 공모전 1등, 토익 성적 1등, 뭐 그런 거 1등만 계속 맹목적으로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이란 데서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고등학교 때랑 큰 틀이 변한 게 없구나 라고 약간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실망을 하고 있던 어느 때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1등으로 돈도 많고 1등으로 군사력도 센데 왜 아랍권 국가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저런 테러를 당할까? 저는 그때 1등을 맹목적으로 하는 게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다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사실이 아직도 세계의 절반의 어린이들이 막 굶주리고 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학교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 소년병, 네,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고, 그리고 세계 인구가 2050년까지 95억 명이 될 거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삐딱하고 맹목적으로 하나만을 쫓아가는 이 방식으로 우리의 세계는 지속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대학교 1학년 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1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세열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엄청나게 큰 영감을 얻었어요. 아, 볼리우드 영화 산업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엄청난 영화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도로 여행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먹여 살려야 되는 직원들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명분으로 세웠던 거는 나는 힌두어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잘하고 오겠다. 두 번째로는 인도가 도시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그에 따른 인구 문제나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내가 하고 오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왕 볼리우드 영화 보고 가는 김에 가서 볼리우드 영화 출연도 하고 오겠다. 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인도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힌두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느냐? 쇼핑 관광 필요 없다. 했더니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막 저녁이 될 때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한 고운 목소리로 누군가가 살짝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Hey, what can I do for you? 너를 위해 뭘 해줄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쳐다봤는데 남자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힌두어를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I have a good idea. If you go to northern part of India, small village, very nice people, they teach you Hindi, 허허허허 하더라고요. 너가 인도의 북쪽 마을에 가면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 너에게 힌두어를 가르쳐 줄 거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시장 가는 길인데 중간에 날 내려주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 차에 탔죠. 이 친구가 이제 그 게이 친구였고요. 이 차에 타서 이제 가다가 저를 중간에 내려주고 자기는 쭉 가더라고요. 나를 속일 의도가 없는 정말 착한 게이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친구가 소개시켜준 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앉아있는 직원한테 나 힌두어를 빨리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아까 저희 게이 친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확한 정보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약 150만 원 상당히 하는 한 달 숙식권과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도의 북쪽 히말라야 마을로 가는 비행기표를 결제를 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어떤 한 인도 비즈니스맨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스리나가르에 왜 가냐? 하길래 나 힌두어 배우러 간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한숨을 헉 쉬면서 거기는 약 98% 사람이 페르시아계 이슬람인이며 그들은 카슈미리어라는 말을 한다. 힌두어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속았구나 하고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대 더 때렸어요. 뭐였냐면 스리나가르라는 지역은 아직도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이라서 거기에 너희 외교통상부에서 네가 거기 가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막 비행기에 뛰어내리고 싶지만 뛰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픽업 나온 사람한테 따져야겠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갔는데 픽업 나온 사람이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웰컴 투 카시미리에 온 걸 환영한다면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또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 차 타고 그 사람들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저를 방으로 들이지 않고 마당에 기다리라고 하고는 자기들 하인들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앞에서 나는 하인들 소개시켜 줄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하인들 때리더라고요. 막 때렸어요. 그래서 너무 겁에 질려서 아니 이게 나도 하인들을 이렇게 막대해도 된다는 말인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거 나도 까불면 이렇게 얻어 터진다는 말인가? 너무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히말라야의 고액으로 막 트레킹 가라고 자꾸 저를 꼬시더라고요. 안 된다. 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싹 차리면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막 힌두어 책을 배우고 막 공부를 열심히 가나다라 마바사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뺨 맞은 하인이 저한테 오면서 차를 따라다니면서 막 제가 힌두어 공부하고 있는 걸 읽어주더라고요. 너 힌두어 공부할 줄 아느냐? 할 줄 아느냐? 했더니 자기 할 줄 안대요. 어떻게? 자기는 중부지방에서 나고 자랐는데 여기로 북쪽 지방으로 노예로 잡혀왔대요. 그래? 너 일 끝나고 내 방에 올라와라. 같이 나한테 힌두어 공부해주면 내가 살해를 하겠다. 했더니 이 친구가 밤에 일 끝나고 제 방에 오더라고요. 해서 이 친구랑 이제 힌두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밤에. 근데 밤에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은 이 친구가 하루 종일 그렇게 제일 일찍 일어나서 제일 늦게 자면서 얻어 터지면서 하루 종일 버는 돈이 약 1달러. 두 번째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 친구가 원래 와이프가 있었고 이 집에 같은 하인이었어요. 그리고 애들 둘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계속되는 구타와 지불되지 않는 임금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친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열받았어요. 사기당해서 안 그래도 복받쳐 오르는데 이 슬픈 가족사를 들으니 에이씨 네 와이프 마누라 안 보고 싶나 하면서 막 제가 또 울었어요. 했더니 이 친구도 자기도 막 보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는 이 집이 바깥 세상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네가 밤마다 올라와서 나한테 힌두어 공부를 가르쳐주는 척해라. 그럼 내가 네 아내와 아이들 찾는 걸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하고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제 그 인근 지역에 은행, 병원, 파출소, 관공서 다 찾아다녔어요. 이런 여자와 이런 애들이 있다 하면서 하는데 인도에 그런 인구가 몇 억 명 있을 수 있겠죠? 네. 안 되는 거예요. 한 5일째 되는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관공서 직원한테 이 사람들 다른 지역에 갔으면 찾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안 되겠다. 나 포기하고 싶다. 하지만 너라도 계속 신경을 써달라 하면서 약간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빛이 확 바뀌면서 어디로 막 뛰어가더니 뭘 들고 와요. 막 들고 와서 딱 놓더니 막 뒤지는데 이게 뭔고 보니까 주민등록부 이런 거 같은 거였어요. 아니 너 이거 왜 나한테 안 보여줬냐 이때까지. 몰랐다 하는 거예요. 돈 주니까 아는 거냐. 막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 정보가 안 나왔어요. 또 다른 데 전화를 걸더니 어떤 뚱뚱한 사람이 막 이렇게 들고 와서 또 장부를 들고 와서 제 앞에 놓고 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돈 달라는 얘기죠. 또 돈 줬어요. 했더니 막 뒤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와이프와 애들 둘이가 어느 날 배식을 타간 정보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올커니 어디 있냐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제가 갔던 데를 다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제가 인근에 소문났어요. 어떤 동양인이 불가촉 천민 가족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정직한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탐색을 하다가 간 곳이 군부대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줄 알고 알았는데 이제 남쪽에는 안전하대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주저리 설명을 하고 들어갔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군인들에게 돈 주니까 위병소 통과도 아주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군부대에서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래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이제 그 군인을 따라 들어갔다가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이 여자를 찾은 거예요. 애들 둘이 어디 있냐? 둘이 내무실에 있대요. 오케이 거의 90% 확실하구나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이 하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공중전화로 군부대 전화해가지고 둘이 통화를 시키고 100% 가족이 맞는 걸 확인하고 그날 밤에 제가 레스토랑 예약해서 가족 상봉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메라카르키 하면서 해가지고 또 막 울고 불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가족들한테 절대 넌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돈을 들고 튀어라. 하고 돈을 한 묶음 주고는 그리고 나도 내일 새벽에 이 집을 도망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이 가족들이 이제 저는 안타까운 건 생사를 지금은 확인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그날 새벽에 그 집에서 짐을 싸고 담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 네. 새벽에 저는 이제 그 버스 센터에 가서 이제 버스를 빌려서 남쪽으로 저는 인도는 더운 줄 알고 여름 옷만 가져갔는데 북쪽 지방에 잡혀가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남쪽으로 빨리 도망가자 했는데 남쪽으로 가는 길은 다 얼어서 막혔대요. 아, 그럼 동쪽으로 가자, 동쪽으로. 했더니 동쪽으로는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지프차를 타고 20시간 동안 이런 길을 달렸습니다. 이게 이제 조우질라라는 길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동차 도로로 네,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20시간 동안 도망쳐서 고대 도시 레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여긴 라다크라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바로 관공서 찾아가서 이제 바로 요령껏 처리를 했죠. 힌두어도 배울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여기서 도시개발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대한 태양들을 보면서 우와 죽이네 이런 날을 매일매일 보내다 보니까 마음이 막 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볼리우드 영화 출연은 안 했지만 그냥 일단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렇게 겪은 게 다 볼리우드다. 하고 이제 바로 한국에 돌아올 결심을 하고 델리로 돌아와서 다음날 돌아가는 항공권을 끊고 그다음 한국인 식당에 가서 바로 김치찌개를 먹고 막 소주를 먹으면서 꽐라가 되고 있었어요. 네, 바로 왜 인도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또 사기당할까 봐. 그럼 막 꽐라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어떤 인도 여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볼리우드 영화에 출연할 동양인을 찾고 있다. 막 저는 막 심장이 막 벌벌벌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한국인들은 이게 전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못 들은 척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성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사기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마음에서는 이게 볼리우드 영화만 하면 되는데 에이 미 했더니 이 여자가 저한테 와서 너처럼 눈 째진 사람 찾고 있었어 하더라고요. 막 눈 째졌다는 것도 저도 칭찬인 줄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적어주더니 내일 새벽에 이 앞에 지프차를 댈 거다. 거기에 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날 밤 또 전 잠도 안 자고 운동하고 맥가이버 칼을 편채로 주머니에 넣고 호신을 해야 되니까 차를 기다렸어요. 오더라고요. 탔죠? 타고 문 딱 잡고 있었어요. 혹시 낌새 이상하면 문 열고 뛰어내려 보려고. 쭉 갔는데 이제 저를 내려줬는데 거기서 저는 믿기 시작했어요. 영화 배우들이 막 있고 거대한 촬영 장비들이 내려오더라고요. 오전에 엑스트라 촬영을 마치고 너무 기뻐가지고 저는 막 사람들한테 막 스페떼로 밥 먹으면서 내가 막 중국 원래 가려다가 이 영화 보고 여기 와서 이 개고생을 하고 지금 한국에 이것만 못하고 갈 참이었다 얘기했는데 이 스텝이 저한테 너 세월간이란 영화 몇 번 봤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난 4번 봤다. 한국에서 2번 보고 불법 다운로드였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기 인도에 있는 동안 2번 봤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Thank you. 그 영화 제작사였어요. 거기가. 네. 그 영화 제작사였어요. 내 동생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이고요. 개봉하면 여러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해피엔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10년을 건너뛰어 버렸죠. 이렇게 인도 여행을 하고 와서 제 10년 전을 다시 돌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 너무나도 산존해 있구나. 나는 이거를 풀기 위해 어떤 일들을 이때까지 해왔나 라는 걸 곰곰이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대학교 때는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학문에 굉장히 매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이 학문은 사실 IBM이라는 글로벌 회사에서 가장 먼저 용어를 만들고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IBM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다 느끼시죠? 한 6개월쯤 되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들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조직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지금 오늘 당장부터 내 꿈을 위해서 움직여야겠다 라는 생각에 바로 퇴사를 해버리고 DCG, Dream Challenge Group, 꿈이라는 것은 고유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따로 숫자로 너무 가혹하게 매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드림 챌린지 그룹을 창업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개인의 꿈만이 아닌 국가의 꿈을 위해서 일본을 벤치마킹 하자 해서 이제 30일 동안 30만 원을 가지고 인도에 일본에 자전거 여행을 후쿠오카부터 거의 동경 아래까지 막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장인들을 만나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 그분들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뮤지컬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소니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그 후에 제 경제력이 대한민국 상위 0.1%로 진입을 해버렸어요. 네, 앞에서 1등이 아니라 뒤에서 1등이었어요. 완전 파산. 네, 저희 그때 죽을 고비를 넘겨버렸습니다. 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빚을 갚았던 게 한 시에서 있었던 세계 환경회의라는 행사에 코디네이터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빚을 갚았던 거죠. 근데 이 시기쯤 되니까 제 주변에 사람도 왔다 갔다, 돈도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사실 이 이후에 인도 여행을 갔다 왔던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제가 이후에 깨달았던 거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너무 막 이상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제 개인의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건 확인을 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나 막 자기 열정을 시계를 막 보면서 스케줄 관리하면서 대변하죠. 근데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아닐까, 시계보다 나침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삶의 방향성을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내 공감, 패션이 아닌 컴패션, 열정이 아닌 공감, 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자연스러운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운 건 과연 무엇일까요? 지구는 왜 존재하죠? 지구를 따라 끌어당기는 태양과 튕겨나가려는 이 에너지가 만류 인력과 튕겨나가려는 원심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게 아닐까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자리에 못 있고 팍 튕겨나가 버릴 거예요. 저는 조화와 균형이 이 자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너무 한쪽으로 많은 것들이 정신을 경시한 채 물질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저는 부자연스러운 건 반드시 아프고 병든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향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게 놀자, 대담하게 하자, 자기답게 살자.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디자인합니다. 드림 챌린지 그룹의 안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